안녕하세요. 북미지 김성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큐라 15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큐라 최신 버전으로 바꾸는 설정 값을 옮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첫째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용하시는 OS가 32비트 운영체제여서 최근에 나오는 큐라가 64비트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실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2비트인 15 버전을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큐라 15 버전에 비해서 최신 버전의 메뉴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15 버전을 계속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의 프린터 판매 업체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프린터 설정값, 그거를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설정 프로파일이 기존의 15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 버전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큐라 4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최신 버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리 서포트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커스텀 서포트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서포트를 넣어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기능과, 그리고 자유도가 좀 더 높습니다. 벽을 외벽부터 할지 내벽부터 할지에 대한 순서, 혹은 인필부터 할지에 대한 것도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똑같이 코믹을 하더라도 세팅 값에 따라서 조금 다른 동선이나 움직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큐라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다만 메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출력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요. 15 버전을 사용하다가 최신 버전을 사용하려고 프린터 제조사에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15 버전만 돌아간다, 최신 버전 4 버전이나 이런 거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죠. G코드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3D 프린터라고 한다면 큐라뿐만 아니라 크래프트웨어, 키슬라이서, 아이디어 메이커, 심플리파이 등등 다른 슬라이서로 만든 G코드도 동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큐라 4 버전도 당연하게 돌아가는 거죠. 아마도 큐라 15 버전이 되지만 4 버전은 안 된다 말씀하신 이유가 제조사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15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최신 4 버전이나 3 버전을 쓰고자 하실 때 이 프로파일 설정 값을 어떻게 옮기면 될지, 그거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현재 두 가지의 슬라이서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큐라라고 하는 기존 15 버전에 해당하는 슬라이서고요. 두 번째로는 얼티메이커 큐라라고 하는 지금 현재 4.1 최신 버전의 슬라이서입니다.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 값을 내가 최신 버전으로 옮겨갈지, 그때 잘못 옮기게 되면 출력이 되게 안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일한 출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 그 옮기는 과정,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질문 주셨던 분이 저한테 파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 설정 값을 익스포트 해갖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마 세이브 프로파일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그 값을 그대로 저는 로드했습니다. 오픈 프로파일을 해서 가져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베이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어드밴스드, 그리고 플러그인은 건너뛰셔도 되고요. 스타트, 엔드 코드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고스란히 다 옮겨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머신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일 메뉴의 하단 쪽에 머신 세팅, 이 부분도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엑스퍼트에 보면 오픈 엑스퍼트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도
다 가져오면 되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머신 세팅에 있는 값입니다. 프로파일 상에는 이 값이 안 담겨 있어서 제가 해당하는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프린터의 메이커를 가서 제가 임의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머신 세팅의 값을 확인하셔서 그대로 또 옮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맥시멈 width, depth, height, XYZ의 베드 출력 가능 크기죠. 이게 300, 300,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라고 하는 사각형 형태의 베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G코드 플레이어는 마릴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램넷 기반으로. 자, 그대로 가져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프린터 추가입니다. 프린터 추가를 해주시고요. 프린터 추가는 이미 설치를 해서 들어와 계시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처음 실행하실 때 이렇게 추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네트워크 프린터 추가를 하시고 커스텀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프린터 이름이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300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300, 다음으로 나오는 것도 300,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건 400. 빌드 플레이트 모양은 앞서는 스퀘어라고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렉탱귤러라고 하는 게 동일한 겁니다. 중앙의 원점은 건너뛰시고 히트베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히트베드. G코드 유형은 마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램넷 마릴린 거의 비슷한데 그냥 마릴린으로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G코드가 중요합니다. 이 G코드에 따라서 출력 형태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G29 코드가 없잖아요. 앞서 보니까 G29 코드가 있더라고요. 스타트 코드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보면 있는 아마 이게 오토 레벨링 센서가 들어가 있는 프린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복붙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앞에 이거를 다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컨트롤 V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시작 코드를 고스란히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타트 코드 바로 밑에 보면 엔드 코드 부분도 컨트롤 C 한 다음에 엔드 코드 이 부분을 다 지우고요. 네, 이렇게 컨트롤 V 복붙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더 좋은 이런 시작 코드와 엔드 코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대로 옮겨오는 방법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큐라 4 최신 버전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 더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머신 세팅 다시 들어가 볼게요. 머신 세팅에서는 다른 값들은 신경 써줄 필요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겐트리 하이트 이것도 이 값이 있지만 실제로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값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항목들은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마저 하고 넘어갈 거는요. 익스트루더인데요. 익스트루더의 노즐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큐라 15 버전에 보면요. 어드밴스드 항목의 노즐 사이즈가 0.4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0.4로 두도록 하고요. 호환되는 재료의 직경은 이거는 무조건 국내에서는 2.85를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판매되고 있는 필라멘트도 1.75이기 때문에 1.75로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러서 이렇게 프린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 4.1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한글 메뉴의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설정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큐라의 환경 설정 일반 탭으로 가셔서 인터페이스 부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고치시고 나서 큐라를 껐다가 다시 재실행해 주시게 되면 한글 메뉴로 볼 수가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베이직부터 가면 되는데요.
베이직에 들어오셔서 이 항목들을 하나씩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는데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드래프트를 클릭해서 드래프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하이트는 0.2로 되어 있죠. 퀄리티 항목은 맨 위에 있는 품질 항목입니다. 그것을 0.2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쉘 thicknes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다시 4버전으로 와서 벽 두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0.8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겠죠. Enable Retraction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퀄리티 항목에 있는 Retraction 항목은 아래로 내려가시면 재료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항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료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Retraction 활성화 그리고 Retraction 거리 속도 요 세 개를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었다면요. 이제 재료 항목에 Retraction 활성화가 체크가 비어 있을 텐데 그때 체크를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Retraction 거리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Enable Retraction 옆에 여기 점점점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리고 Z-Hop when retract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Z-Hop when retracting은 이동을 하기 전에 그리고 리트랙션을 할 때 Z-Hop, G-Hop을 할 것인지인데 이거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꺼둔 상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K를 누르고 닫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 부분에 리트랙션 했을 때 Z-Hop 그대로 꺼져 있죠? 이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옮겨오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났으니까 현재 설정으로 프로파일 생성을 클릭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이 프로파일을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큐라 15라고 적어서 이 프로파일이 큐라 15에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15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퀄리티까지 끝났고요. 이제 필은요 탑 버텀의 외곽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필 부분하고요. 자, 필로 가게 되면 0.6과 인필은 15죠. 4버전에서 탑 버텀이 0.6, 네, 0.6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필 덴시티는 15%이기 때문에 15%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밑에 내부 체험으로 가셔서 여기서 15%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 덴시티에서 여기에 또 점점점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요. 솔리드 인필 탑, 그리고 솔리드 인필 버텀이 나옵니다. 이거는 새 버전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인필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15% 되어 있고 인필 프린트 애프터 페리메터가 꺼져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 내부 체험이 있고요. 내부 체험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내부 체험의 겹침, 네, 내부 체험 오버랩 비율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여기에 15%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15%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필 프린트 애프터 페리메터 이 부분을 볼게요. 이거는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벽 앞에 내부 채움, 인필 비포 워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앞서서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5 버전의 애프터고 비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게 이쪽으로 가시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앤 템퍼리처 부분입니다. 이거는 프린터 속도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50 그리고 프린팅 온도는 210도, 베드 온도는 50도 이렇게 옮겨가겠습니다. 프린팅 속도 이 부분으로 속도 부분을 가셔서 50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린팅 온도는 210도 그리고 베드 온도는 50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피드 앤 템퍼리처도 끝났죠.
서포트 가겠습니다. 서포트는 everywhere라고 되어 있고 플랫폼 어디전 타입, 즉 스커트 브림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는 everywhere와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서포트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두신 상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실제로 서포트를 하게 될 때 이 값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겠죠. 서포트 타입에 보면 점점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럭처 타입은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50, 21, 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보행 서포트 각도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50 그대로죠. 네,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ll amount는 20%. 네, 여기 얼마만큼을 채울 것인지, 자, 서포트의 밀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서포트의 XY 서포트 거리와 서포트 Z 거리 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포트 밀도는 15 버전에서 20이고 네, XY 디스턴스 1, 0.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가겠습니다. 밀도는 20 그리고 XY는 1, 0.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다 입력이 됐으니까 이걸 OK 눌러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어디전 타입은 none으로 되어 있고 이 값은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죠. 이때 이 값을 보니까 라프트에 해당하는 설정 값인 것 같습니다. 라프트를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값을 그대로 라프트 해당하는 값으로 옮겨서 가시면 되는데 현재는 none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되어 있거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라프트의 기본 설정을 4.1 버전에서 있는 대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멘트 다이어메타가 있는데요. 1.75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프린터 설정해 줄 때 1.75로 했죠. 그래서 완료가 됐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는 100% 이거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재료 부분에 공급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플로우로 되어 있고요. 한글 메뉴로는 공급량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베이직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드밴스드입니다. 어드밴스드는 머신 이것도 했었죠. 네, 넘어가고요. 리트렉션은 스피드, 디스턴스 60,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앞에서 리트렉션이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앞에 가보겠습니다. Enable Retraction 돼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값을 리트렉션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미니멀 트래블은 리트렉션을 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이동하는 거리고요. 이거는 그때의 압출량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잘못 오해를 한 것입니다. 미니멀 트래블 여기 1.5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리트렉션의 최소 이동 이게 바로 아까 미니멀 트래블이고요. 이게 1.5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최소 압출량은 0.02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소 리트렉션 시에 여기서는 별도로 4 버전에서는 이 값을 넣어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됐죠. 이제 리트렉션 값을 60, 10으로 다시 옮겨오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리는 10이고요. 리트렉션 속도는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60이라고 해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펌웨어상에서 이 값이 최고 익스트루더 속도 값이 60을 넘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동일한 기존의 15 버전에서 잘 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리트렉션 거리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길다 싶긴 한데 15 버전에서 문제가 없이 사용하셨다면 그대로 10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진행했으니까 프로파일 설정을 업데이트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트렉션까지 됐고요. 퀄리티 항목입니다. 이니셜 레이어 시크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0.4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얼람이 떠 있는 것처럼 0.3을 넘어가면 그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보니까 최근에 다른 카페에 활동하시는 분이 올려주신 게 4.1로 옮겼더니 바닥에 이 첫레이어 안착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그분도 역시 프린터 제조사에서 주는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이 값의 의미는 첫레이어를 진행할 때 무조건 0.4 두께로 출력을 진행하라 라고 하는 값인데요. 이 값을 이렇게 두껍게 준 이유는 첫레이어의 레벨링이 조금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대충 묻어갈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걸 정교하게 하고 레벨링도 이 값에 대해서 또 맞게 레벨링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15버전에서 문제없이 쓰셨다면 이것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는 이니셜 레이어 세크니스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품질 쪽에 있습니다. 품질에 이쪽에 보면 첫 레이어의 높이 되어 있죠. 첫 레이어 높이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첫 레이어의 선폭, 라인 폭 여기 있네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기 레이어의 두께 그리고 첫 레이어의 라인 폭이 120%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초기 레이어 높이 0.4로 붙이시고요. 그리고 초기 레이어의 라인 폭을 120으로 하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컷오프는 0이었기 때문에 따로 4버전에서 맞춰주실 게 없으시고요. 듀얼 익스트루전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프린터는 듀얼 익스트루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퀄리티까지 끝났으니까요. 여기에 다시 한번 중간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 스피드 부분입니다. 스피드는 앞서서 우리가 이쪽에서 스피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트래블 스피드부터 해서 조금 세세한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피드는 속도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속도에 내부 체험 속도, 벽 속도, 또 뭐가 있을까요? 상하단 속도, 서포트 속도, 그리고 이동 속도, 초기 레이어 속도, 브림 요 정도, 최대 Z 속도도 한번 여기는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트래블 속도는 60 그대로 가져오면 이동 속도 여기를 60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버텀 레이어 스피드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버텀 레이어는 초기 레이어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을 20이라고 두겠습니다. 인필 스피드는 50, 인필 내부 체험은 50 맞네요. 그리고 탑 버텀 스피드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기존의 디폴트를 사용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탑 버텀 즉 상하단 속도는 디폴트인 25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아우터 쉘 스피드는 최외곽 벽의 속도이고 이너 쉘은 그 안쪽 벽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외벽, 내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벽 속도, 외벽 속도가 있는데 안 꺼내놨네요.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쪽에 외벽 속도, 내벽 속도, 벽 속도가 나눠져 있었죠. 외벽 속도는 30이니까요. 30으로 바꿔주고요. 내벽 속도는 40이었죠. 40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값이 다 설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최대 Z 속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지금 한 100 정도 이렇게 임의로 넣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4.1의 버그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임의의 수를 이렇게 한 100 정도만 입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속도 부분도 이제 다 설정이 끝났죠. 속도 끝났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쿨 부분입니다. 미니멀 레이어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0으로 되어 있네요. 이 값은 좀 주면 좋은데 일단 그대로 가져올게요. 15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최소 레이어 타임 요거는 0 되겠습니다.
Enable 쿨링 팬은 쿨링 팬을 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눌러보면요. 맥스 100, 민 100 다 이렇게 100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다른 값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Enable 쿨링 팬을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린트 냉각 사용이 체크되고 팬 속도도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쿨링까지 끝났네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엑스포트로 가셔서 오픈 엑스포트 세팅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이미 했던 것들이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포트는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타입 요거는 라인으로 해야 되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네, 서포트 패턴에 해당하니까 다시 들어가셔서 서포트 패턴을 눌러주시고요.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것을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똑같이 되어 있고요. 리트렉션 값도 아까 하면서 했죠. 네, 넘어가고요. 스커트는 하나고 미니멀 랭스는 150으로 했네요. 이것은 뭐 두 개나 한 250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빌드 플레이트는 스커트, 그리고 선수는 1, 그리고 브림 스커트 최소 길이는 150, 스타트 디스턴스는 출력물과 얼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 스커트 거리가 바로 그거에 해당합니다. 네, 제대로 되어 있네요. 쿨도 했고요. 인필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프트는 건너뛰는데 이 부분은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고 여기 인터페이스는 미드고요. 서피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대로 각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림은 5개 라인이죠. 네, 브림을 하고 브림의 너비는 8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0.4 노즐에 5개를 브림으로 한다면 4, 5, 20, 2mm죠. 네, 되게 짧네요.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스 핫업을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쪽에 있는 스타트 코드도 다 했고요. 이쪽에 있는 항목들이 다 4.1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요. 여기에 있는 코믹 모드, 이 코믹 모드는 현재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코믹 모드를 그냥 모드만 했을 때는 압출 불량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이 없을 때 최대 빗질 거리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때 이 값을 한 1mm 이 정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밍을 할 때 리트렉션 할 거냐 말 거냐가 이 길이보다 작을 때는 리트렉션 없이 코밍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값보다 클 때는 리트렉션은 함께 가는데 코밍할 때 리트렉션 없이 하면 다음 이동하고 나서 압출 불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어주는 것까지 하면 이제 앞에서 15 버전에서 있었던 모든 항목들의 값들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오면 현재 설정으로 프로파일 업데이트 해서 눌러주시면 이제 15 버전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 값을 그대로 큐라 15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써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카페나 이런 게시판에 첨부 파일로 이 프로파일을 한번 내보내기 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쓰시고, 그리고 사실 여기 15 버전에 설정되어 있는 이 값들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값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연습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슬라이스가 어떻든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슬라이스가 더 좋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별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손에 익숙한 익은 그런 슬라이서가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들의 3D 프린팅 생활에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